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관점 디자이너 국내 1호시죠? 네네. 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의 저자이시고 관점 디자이너 1호이신 박용우 저자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점 디자이너 박용우입니다. 네,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다방면으로 탁월하신 분이 있으실까 항상 감탄을 하는 분인데요. 지금 정말 수십 개, 뭐 정확한 개수는 원치 않으셔서 표현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수십 개의 회사들의 어떤 마케팅 이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십 군데에서 매달 월급이 꽂히는. 네. 이거 한 두 군데에서 돈 받기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러한 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이러한 식으로 관점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지내 오신 거죠? 처음 회사 빼놓고 이제 한 2013년이니까 13, 14, 15, 16, 17, 18, 19, 20. 이랬던 7년 안으로 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7년 동안 그 일을 했던 회사들이 계속 어떤 성장을 하고 도움이 되니까 네,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고. 근데 또 그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한 회사는 뭐 얼마 이상은 하지 않는다. 얼마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퇴사하고 그만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졸업을 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뭐 끝까지 가고 싶은 회사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일 거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정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럼 떠나는 거고 또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럼 또 헤어지는 하고. 헤어지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회사들이 연결돼서 일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좋은 학교는 계속 신입생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네. 하여튼 뭐 카카오톡을 상장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하셨고 또 몇몇 회사들이 있었죠? 제가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1조가 넘어가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 정도 가까웠던 기업들이 한 3개 정도? 3개? 사실 배달의 민족도 지금 같이 네, 지금 같이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잘들 성장을 해서 제가 분이 넘치게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뭐 10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기업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배우고 그 회사도 같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거, 또 옆에서 지켜본다는 거, 참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도 복이시고 또 그러한 경험들이 자꾸 다른 기업들에게 전파가 되고 활용이 돼서 뭔가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어떤 큰 역할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갖고 계속 꾸준하는데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그분들한테는 약간 생각을 바꾸는 변곡점에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재료를 제공했다. 뭐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는 기업 대표들이 몇 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우리 박용우 이사님, 제가 박용우 저자님으로 오늘은 책의 저자로 오셨으니까 박용우 저자님은 뭔가 허를 찌르는 관점의 전환? 변환?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너무 탁월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우리 책에서도 관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관점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그 견자가 무슨 견자죠? 볼견자. 이것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볼견자를 써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그걸 견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생각은 견해인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보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는 걸 바꿔주면 해석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해석도 바뀌고. 그래서 보는 것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각을 바꾸려면 보는 방법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혹은 그걸 이제 미리 가지고 있는 걸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스테레오타입. 예. 근데 이 생각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던데요, 보면은.
어렵죠.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을 갖거든요.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 그 확신에 갖추는 순간 고정이라는 말이 딱딱해지고 굳고 막 전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고정관념 안에 갇히면 딱딱한 안에 있으면 요 안에 세상이 단 거예요. 그렇죠. 그걸 깨지 못하면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살아온 것들이 껍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갇히는 순간 그 사람의 세상은 요만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깨주면 저 바깥에 저런 세상이 있네? 그럼 또 나오고 다른 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뭐 책에서는 의심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의심이라는 거는 당연함에 갇히면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당시가 당연함을 부정하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세상에 당연한 그러할 연자를 쓰거든요. 마땅당 그러할 자를 쓰는데 마땅히 그래. 그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이 됐던 그 과정들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게 다 달라요.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함의 차이예요. 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은 또 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똑같은 당연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면 당연함이 바뀌죠. 당연한 걸 좀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당연하게 보는 것들이 여러 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딱 한 개인 사람이 있고 여러 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당연할 수 있고 당연할 수 있다는 당연함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일. 그걸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그 주장을 영상으로 자꾸 담아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서로 크로스 체크도 되고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보내면 어떤 반응들이 있냐면은 왜 저런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 얘기, 자기가 알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왜 저런 엉터리를 데려왔냐, 앞으로 나오지 말게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떤 팩트가 있으면 그거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다면 답을 정하고 보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미리 답을 근데 다 정해놔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확증을 하는 거,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것에서 정답이 아니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온 거예요.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틀린 것과 다른 거는 정말 다른 건데 우리는 자기가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는 순간 의견이 거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토론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네,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겼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토론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저 사람을 내가 꺾어야지만 토론에서 이겼다라는 그러니까 승패를 가누는 것 같아요. 토론이. 토론의 목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토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세상을 하나 더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도 발전하고 이 사람 상대방도 이렇게 발전을 해가서 에스컬레이팅 둘 다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난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일단은 배척하고 비난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는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비판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생각 하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비난은 뭐랑 비슷하냐?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싫은 걸 틀리다고라는 말로 표현해서 비난은 자기랑 생각이 다른 건데 다른 걸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해요. 비판은 그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은 이래요. 한번 생각해 줄래요?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당신의 논리는 뭐예요? 라고 내 논리를 주장하고 상대방 논리를 다시 듣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정해놓고 나랑 다른데? 그럼 틀렸어. 딱 그러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서 보니까 부수고 부서라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껍질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수고 부수는 건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여지를 열어놔야 돼요.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통해서 내가 탈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제 유명한 친구죠.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면 뭐 정치하는? 네네네.
하버드에서 토론을 할 때 그런 걸 배운대요. 토론에 지지 않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어떻게 상대방 말이 맞으면 즉각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걸 알아요. 근데도 나는 그 동의라는 순간 내가 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설득당했네 내가? 설득당하는 게 진 건가요? 저런 면이 있군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수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럼 될걸? 그걸 졌다는 표현하니까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분명히 맞는 걸 알겠는데도 그거를 억지 논리 궤변을 갖다 막 들이대서가 맞추다가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말이 맞으면 즉각 동의해주고 맞다고 인정하라. 그럼 토론에 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걸로 주제를 돌려갖고 그 토론을 진화시켜라. 그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말이 맞는 거 알겠는데도 그거를 애들로 딴 결로 해갖고 자기 말을 정당화하려다가 막히는 순간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궤변이 억지 논리가 자꾸 나오죠. 네네. 안지려고 하니까. 최근에 그런 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이러한 유연한 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우리는 경제 채널이니까. 발전하기 위해서요. 자, 보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나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았나요? 예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맞았어요? 틀렸죠, 지금. 아니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과학에 논문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쓴대요. 현재까지는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퇴로를. 퇴로를 안 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내 말은 무조건 맞다라는 걸로 이걸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만약 갔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고 이게 틀린 표현이었어요. 틀렸어요. 어디로 나가야 되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퇴로가 없잖아요. 궁지에 몰리잖아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는 방법은 퇴로를 열어놔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근데 우리는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토론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네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목적, 결국 뭐 돈 벌고 성공하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성들을. 이면에 있는 걸 보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분명히 저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겠지?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면에 있는 거 모르시잖아요. 전 내부에 있으니까 들었던 것도 꽤 많고 그렇죠. 느꼈던 것도 많고 성장도 전 옆에서 다 봤어요. 김봉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품,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아침마다 1시간씩 2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고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야라는 계획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못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미리 말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얽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면에 뭐가 있거나 그거를 좀 약간 좀 다르게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글로벌을 보는 것과의 시각 차이가 엄청 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 글로벌 관점으로 보면 정말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국수주의적 관점, 국수주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같은 관점으로 보면 컴플레인 할 거 많죠. 왜 너네들은 이름을 배달의 민족으로 진 거야? 그럼 우리가 합병을 생각해서 배달의 민족으로 졌을까요? 그럼 너네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름을 줬으니까 절대로 우리나라 외에서만 해. 아, 지금 배달의 민족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매각이 되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왜 배달의 민족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면서 왜 독일 기업에다 넘기느냐 이 불만이 많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 한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딴 걸 보신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 투자했던 것들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한국한테 이익인데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이익것만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면 벌써 우리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엑시트를 했겠죠. 근데 투자는 ROI엔 엑시트예요. 내가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난 돈을 뺄 수 있어? 아니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투자하면 당연히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투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주지 않았어요. 세콰이어라는 기업이 3,600억을 투자해줬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배달의 민족에. 네. 우리나라에서 3,600억 투자해준 기업이 있나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뭐 그 파워가 없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 그 우리가 흔히 말했던 유니콘이라고 말하는 기업들 주주 구성을 보세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해외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거의 10조 밸류, 전 10조가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4조 7,500억에 87%를 팔았는데 왜 10조라고 해? 그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왜 이런 것들이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 상장하면 2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네. 그렇다면 왜 해외에 있는 자본들은 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A라는 기업이 내가 봤을 때는 5조야. 우리나라는요, 2조야. 그 3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쪽은 베이스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시각으로 보니까 배달의 민족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군요. 당연하죠. 활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야, 한국에서 이렇게 해먹으면 다 먹어도 5조 돼? 안 돼. 한국 시장 뭐 5천만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통일이 되는 거야? 뭐야?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그 갭이 왜 생기는지를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해외 자본들은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까? 한번 우리나라의 유니콘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주주 구성을 보세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큰 돈을 못 투자하죠. 그런 능력이 있는 구조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대기업은 그만큼 자금력을 갖고 있는 건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은 또 투자를 해도 장벽이 짐장벽이 또 굉장히 많아 허들이. 뭐 이렇게 무슨 뭐 연결 재무제표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럼요. 사람들이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겠죠. 야, 삼성 같은 데에서 배달의 민족에 한 5조 주고 사줘. 그 다음에 삼성에 자금력 딱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100% 한국 지분으로 딱 해갖고 나가가지고 저쪽에 무슨 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막 싹 다 인수해갖고 우리 배달의 민족 기상을 살렸어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투자 안 해주시잖아요.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게 있는 그런 허들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면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그냥 그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뒷면에 있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게 관점의 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군요. 하나 예를 든 건데. 그럼요. 이게 가장 핫한 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배달의 민족과 관련한 뒷얘기는 한번 따로 네. 섹션으로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시죠. 걸로 하고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거겠죠. 그럼 일단 이면을 그 봐야죠. 틀릴 수 있다는 걸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면을 보는 힘, 입장 바꿔 생각하는 보는 힘. 그래서 저는 뭐 플립 앤 로테이트라고 하는데 플립이니까 뒤집는다는 거예요. 분명 이쪽 면이 보이죠. 네. 편향이라는 게 왜 생기죠? 편견이 왜 생기죠? 한쪽 면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을 봐야죠. 이면에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양날의 칼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표현을 하지만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면을 보는 힘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힘. 그러면 당신이 그 입장 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그 입장 가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조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그러면 책에서 진보보다 진화해라라는 말을 이제 하셨거든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방향성이 진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레스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진화는요, 다윈의 그 진화론에도 나오지만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이게 진화예요. 진화는 세다고 하는 것도 저는 프로그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어감으로 다뤄왔냐면 better than now. 지금도 훨씬 나아져야 돼. 그런 강박관념이 있던 것처럼 단어가 들렸어요.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유연성이.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유턴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보라는 개념으로 보면 플렉시빌리티랑 이게 이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꺾어서 돌아오는 게 진보의 개념하고는 약간은 상충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뒤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힘, 그걸 진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죠. 계속 나아가야 뭔가 진보가. 프로그레스잖아요. 프로가 앞이란 뜻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후진이 없어요.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애둘러 진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에볼루션. 진화라는 거에는 항상 어떤 역경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상. 유연성을 얘기한 거예요. 유연성. 네. 강박관념이 아닌 프로그레스와 에볼루션 단어를 그걸 차용해서 쓰긴 했지만
당신이 그렇게 가야 되는 강박관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과연 오늘보다 베러된이 아니라 뭐가 최상일까? 뭐가 최선이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질문을 바꿔보면 후진하는 것도 진화할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레스는 후진 개념이 없어요. 그러네. 또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네요. 프로가 앞으로는 뜻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용우 저자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 그렇죠. 합리적 이게 의심. 바로 내가 진화할 수 있는 첫 단계이네요. 당연하죠. 네, 좋은 말씀. 당연함에 갖추면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바꿀 게 뭐가 있죠? 더 발전하기가 딱 거기서 한계가 되겠네요.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한계로 스스로 작동해요. 한계로 작동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당연한 거지. 물 사 먹는 거 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 사 먹는 게 당연해졌잖아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미친 되죠.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죠. 김치 사 먹는 일이 어떻게 당연했던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밥을 슈퍼에서 사 먹는데 욕 먹을 일이었죠. 야, 밥을 집에서 해 먹는 거지 무슨 그게 당연함이었거든요. 그 당연함을 깨서 햇반이 나오고 이런 생수가 나오고 물을 사 먹고 그다음에 김치도 담그는 게 아니라 사 먹는 개념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야 물은 사 먹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다면 정말 그렇죠. 갑갑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그런 편견이라든가 그런 한계 시야의 한계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또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함을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당연한 걸 진화시키는 거예요. 옛날엔 이게 당연했어. 그러나 미래는 이게 당연해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래에 당연해진 걸 찾아라. 미래에 당연해질 것.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근데 미래에 당연한 걸 찾으려면 지금의 당연함을 깨야 미래에 당연한 게 생기거든요.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